돈의 현안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RGB 토크. 윤민서 사무처장님이 제시한 키워드가 바로 이 레고랜드입니다. 지어지고 나서 어쩔 거냐. 이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또 강대규 변호사님이 제시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기본소득제인데요. 기본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네. 없다. 지구상에 기본소득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 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기본소득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모든 논의들이 시점이 더 빨라졌어요. 인천중앙시장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좀 이슈가 있었죠. 지금 이번 이슈로 또 이 레고랜드가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매몰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완공은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계약상 틀어지면 멀린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소송을 걸 걸 두려워서 강원도가 멀린사에 또 퍼주기로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가 이제 100% 고용이 될 수가 없는 사회가 이제 도래할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부터 이 논의는 해야 된다. 너무 늦다. 그때 가서. 지금부터 이런 논의가 촉발되는 것은 건강하다. 이걸 하면은 다른 복지가 후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아요. 네, 더욱 강력해진 입담으로 찾아온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메이커 강대규 변호사님 그리고 뉴페이스가 오셨어요.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강원 기자회견 좀 즐겨 보는 애청자였는데 아하, 오늘 그러세요?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돼가지고 네. 강원의 영광이면 하게 했고요. 네. 강원 기자회견 제가 잘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뉴스나 이런 걸로는 그냥 뭐 평소 이슈나 이런 거 너무 짧고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강원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좀 네. 자세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입담들이 너무 세가지고 네, 제가 네. 오늘 어떻게 잘해야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윤 사무처장님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2018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춘천시의원을 출마도 했었고요. 네, 지금은 정의당 강원도당의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장. 춘천시위원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처장님도 정치권에도 도전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 아픈 기억을 소환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춘천시의원 나갔다가 네. 네. 낙선하는 좀 어.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야, 그래도 뭐 출마는 본선까지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벽보는 붙였습니다. 벽보. 벽보 붙이고 싶었습니다. 여기 당내 경선에서. 아, 예. 됐는데 강대 변호사님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총선 때 김진태 의원이 네. 굉장히 춘천에 큰 아성 같은 존재였잖아요. 네. 대선에다가 그렇죠. 당대표까지 네. 나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신분이 거기에 도전장 내는 거 보고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는데 아. 다음에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이제 사무처장님 섭외됐다는 소식을 좀 반기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럼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평소에 자주 봤던 분이고 관심 네. 있게 지켜봤던 분인데 그 만날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이런 데에 와서 그때 말씀드린 RGB 토크 그래서 네, 다양한 네. 색깔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돈의 현안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RGB 토크.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대선이나 지선 관련해서 요즘 좀 눈에 띄는 강원도 내 정치권 움직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은. 네. 속도가 예전에는 뭐 지방선거 있으면 1년 전에 이제 눈치 싸움하고 뭐 이런 거 시기가 좀 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은 대선이랑 지방선거가 같이 내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선 시기에 모든 지방선거 일정이 맞춰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느라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쨌든 빠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 걱정되는 건 이 속도에 도민들이 맞춰갈 수 있나 이런 게 좀 걱정은 돼요. 정치권은 빠른데 네. 실제 뭐 도민들이나 살면은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게 괴리감이 좀 커지지 않나? 예.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당사자들이야 뭐 준비하는 기간도 네, 필요하고 맞습니다. 또 본인을 알려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이럴 텐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네. 사태를 지금 거의 뭐 1년 이상 겪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당이라는 네. 것이 뭐 비단 어느 당이 준비한다는 걸 떠나서 정당이라는 것이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사람이 모이면 연초 행사, 연말 행사, 뭐 월말 행사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여당 대표께서 춘천에 와서 여당 그렇죠. 인사들하고 네. 다닥다닥 붙어 다니는 모습이 아. 굉장히 씁쓸해 보였다고 평을 하고 싶어요. 네. 이것도 또 그렇게 연결이 그런데 되네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님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네. 저는 뭐 이렇게 다 하는 것 같고. 나무라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못 오게 하겠습니다.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위험한 발언이시네. 지난 5일에 춘천 중앙시장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좀 이슈가 있었죠. 저는 이걸 중도 유족 지킴이 본부에서 던졌다라는 걸 딱 네. 듣는 순간 네. 민주당 강원도당과 민주당 춘천시당이 일정을 잘못 짰다. 아하. 예를 들어서 어떤 여당 당 대표가 지역을 방문하면 지역 현안에 맞게 일정을 짜게 되었습니다. 지금 춘천에 와서는 청년몰과 시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문제와 청년 문제는 동일한데 춘천에 와서 레고랜드를 방문하고 중도 유족 지킴이 본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라도 나눠보고 들어보기라도 했으면 계란은 안 맞았을 텐데 안 그렇기 때문에 맞았을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란을 세게 3번씩이나 날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이제 대체는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네. 이낙연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분들 처벌 원하지 않는다 네, 해가지고 그냥 그 선에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그 소리? 네. 이거는 네. 이제 다양한 표출의 방법이 그렇죠, 그렇죠. 좀 다양한데 이제 아쉽게 이제 계란까지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중요한 게 계란을 던졌냐, 뭐 이걸 어떻게 짰냐에 대한 부분보다 정말 레고랜드 문제 다시 한번 이번에 짚어야 된다 민주당에서 네. 왜 이렇게 계란까지 나왔는지를 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이슈로 또 이 레고랜드가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 녹화에서 좀 다뤄볼 만한 키워드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윤민서 사무처장님이 제시한 키워드가 바로 이 레고랜드입니다. 이 첫 토크 주제로 레고랜드 이슈를 딱 집으신 이유 있으실까요? 또 레고랜드입니다. 제가 레고랜드 얘기할 때는 한 템포 쉬고 해 얘기를 해요. 아. 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네네. 한번 눌러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건설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짚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지금 공정률 77%까지 갔다는데 네. 지어지고 나서 어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최문순 지사님께서 지난번 여기 헬로TV에 나오셔가지고 네. 연간 관광부에 200만 명, 네. 네. 일자리 9,000개 네, 네. 이게 쫙 장담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8년 전 수치거든요. 8년 전 수치인데 네, 네. 지금 코로나19가 심하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런 뭐랄까 다중 밀집 시설 네. 이런 데는 대부분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네. 200만 명이 오려면은 하루에 한 5,500명 매일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200만 명과 9,000명이라는 수치. 자, 일단은 너무 좀 좀 걱정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의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너무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어? 네. 이 레고랜드가 마치 뭐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는데 수치 자체도 좀 네. 부풀려졌고 혹시 네. 강대규 변호사께서는 레고랜드 이거 뭐 경제 효과에 예, 대해서 예. 아니 그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부분 네.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 8년 전 수치와 똑같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연구가 네. 부족하지 않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수긍이 가고요. 근데 또 강원도의 입장을 또 제가 비껴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가령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카페나 맛집이 생겨도 이 경제적 효과나 수치를 도표로 쉽게 책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경제적 유발 효과는 네.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도 굉장히 힘들고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인데 또 백신이 개발됐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가 많아서 힘들고 물론 지금 아시아 최초 타이틀이 지금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전국 최초인데 전국 최초로 생기면 한 번씩은 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잘하면 두 번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본적으로는 레고랜드 건설에 대해서 정의당은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맞습니다. 네. 네. 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레고랜드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쪽에 아마 초점들이 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은 지금 레고랜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 아. 매몰 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일단은 완공은 좀 해야 된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 문화재 관련 부분이나 환경 관련 부분은 강원도가 끊임없이 만나서 설득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예. 주차장 부지 등등 아직 완공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상 틀어지면 멀린사가 강원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소송을 걸 걸 두려워서 강원도가 멀린사에 또 퍼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퍼주기식은 또 강원도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또 계속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완공은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덮자. 아하. 네,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도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도 땅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네. 거의 외국 자본한테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00년의 미래의 설계를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 지금이라도 다시 재검토를 들어가서 매몰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추측을 해야 되고 네. 뭐 이래도 중단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네. 그렇게 네. 중단하라고 얘기는 중단 예. 안 하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변화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도 발생했고 그러면은 멀린사에다 오히려 이런 불공정한 것들은 다시 재계약하자 이런 아하. 요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사인 그 레오렌 코리아에서는 네. 한 고용유가를 한 1,600명 정도 얘기하고 있고 아. 네, 네. 정규직은 200명밖에 안 돼요. 네. 지사님께서 나는 솔직히 그냥 예. 200명이다 정규직은 예. 앞으로 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딱 9,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 이건 좀 너무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중단하자. 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이게 좀 근데 이제 뭐 저희 양측 입장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네. 들어보고 나면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시민사회단체나 또 정의당이나 이런 이제 정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은 뭐 엄하게 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네. 한편으로 보면 이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서 민간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또 그거를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과정들이 조금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레고랜드가 개장하고 나서도 보완돼야 될 부분들 또 그거에 대해 연관돼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납득할 만큼 공개가 되느냐 또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을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내년 당장 된다 그래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알펜시아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봐 이 레고랜드도 그렇게 좀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강대규 변호사님이 제시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기본소득제인데요. 아, 기본소득. 이게 요즘 왜 이렇게 좀 이슈가 핫하죠. 되고 있을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대선 후보 간에 설전이 있었는데 네. 그 같은 당내에서도 설전이 오고 가서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지사가 뭐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네. 없다. 뭐 정세균 총리는 지구상의 기본소득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 그래서 이낙연 지사가 다시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 네. 뭐 이렇게 썰전이 있어서 네. 이슈가 된 것이고요. 국민들도 요즘 간간히 식사 자리나 뭐 외식 자리에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기본소득제라는 게 재산이나 소득, 뭐 고용 여부, 노동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예. 국민에게 이제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너무 어려워요. 그거.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재난 기본금을 준 적이 있었죠. 네. 재난 지원금. 네. 그게 이제 여러 차례 주어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주었어요. 똑같은 뭐 소득이나 내 자산의 정도하고 상관없이 주어보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야가 기본소득을 좀 고리로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좀 네. 각 중앙 정치권 상황은 좀 어떤지도 짚어주실까요? 저는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네. 이재명 지사 견제구로 아. 다 써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고 이런 예, 것들을 예. 좀 정확하게 가야 되냐면 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예산이 네. 많이 드는 문제여가지고 뭐 네. 월 10만 원씩만 줘도 1년이면 5, 60조가 들어가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정의당에서도 이거 쉽게 하자고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의 유력 정치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 왜? 예.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지사가 하자고 하니까 예. 그의 견제구를 던지는 거 아닌가 예. 좀
이런 것도 있고 예.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도대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기본소득제의 문제는 네. 그 정당별 문제로 보지 않고 인물형 문제로 인물 가야 기준으로 됩니다. 가고 네. 뭐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내걸었다가 뭐 여당 내에서 비판받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김종인 그 위원장도 지난해 총선 이후 영입한 이후에 기본소득을 찬성했다가 네, 네. 뭐 당 가치관과 달리 가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기본소득제 논란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정당이나 정치권이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증세론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 기본소득과 증세론이 같이 가면 증세라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또 첨예하게 정해지면 네. 그럼 정당별로 그 연구를 해서 어떤 안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세연 전 의원이 싱크탱크 필두로 해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뭐 정립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이제 찬반을 말씀드리자면 증세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은 반대입니다. 증세를 안 해도 반대예요. 왜냐하면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자에게 네, 네.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회가 와야 됩니다. 아하. 사실 그런 사회가 좀 4차 혁명 이후에 뭐 인공지능, 딥러닝,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가 들어오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 로봇가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갖고 노동을 하는 세계가 오는데 인류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옵니다. 그럼 노동을 못하게 되니까 임금을 못 받고 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기본소득이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근데 지금부터 논의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어서 일자리가 이제 100% 고용이 될 수가 없는 사회가 이제 도래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도 지금부터 이 논의는 해야 된다. 저희도 당장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감이 있어서 이걸 하면은 다른 복지가 후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논의가 들어가야 되지. 강대표 변호사처럼 말씀하시면은 저는 너무 늦다. 그때 가서. 지금부터 이런 논의가 촉발되는 것은 건강하다. 근데 좀 더 세밀한 정책, 네. 그 증세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어떤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겪다 보니까 모든 논의들이 시점이 더 빨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겪다 보니까 아니,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뭐 500만 원을 주니 뭐 300만 원을 주니 뭐 매출 감소액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 300만 원, 500만 원 받아도 한 달 월세 내면 없대는 없어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을 계속 메꿔주게 할 거냐? 소득이 줄어드는 그만큼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첫 논의의 시발점, 사회적 합의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론 보도들 보면. 네. 강원도 내에서는 그러면 이 기본소득제에 예, 예. 대해서 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뭐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를 지난 이제 2월 16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를 했고 네. 아, 거기 출범을 했어요? 네, 출범을 했어요. 2월 달에 예. 벌써 출범을 네. 했고 강원도가 조금 빠른 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뭐 상임대표에는 이제 강원대 교수님이 맡으셨고 이제 대부분 도의원, 시의원분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있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대선 후보의 지지층 그룹이 무슨 뭐 누구 사랑 모임 뭐 이렇게 대부분 가는데 네네. 이거는 기본소득을 정책을 딱 놓고 거기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하. 특정 정치인이 네, 그 이슈를 선점을 하겠다? 네, 정치인을 좋아하는 모임 이런 건 확장성이 좀 넓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확장성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룹이니까. 일단은 역시, 그러면 그런 이제 움직임은 있는 거네요. 네, 있는 거고 많이들 참여하시는 그럼 거예요. 어때요? 근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총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주장했던 후보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려면 뭐 이미 지난번 예산에서 논의가 됐던가 혹은 이번 뭐 추경이 뭐 예정돼 있으면 논의가 될 것인데 그러한 조짐이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네. 그럼 내년에 대선하고 지방선거하고 불과 3개월 차이로 이제 치러지는데 그러면 대선의 어떤 시대적인 화두가 기본소득 개념에 해당이 된다면 대선 3개월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들고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실 지방선거 공약이 대선 시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어떤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온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그 지방선거도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맞춰서 선거를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에 상관없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계산을 달리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내 지역구에 예. 표가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농민들이 많으면은 네. 농민 수당이나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후보들도 있을 것 같고
같거든요. 네. 뭐 다른 청년 계층 좀 많은 데는 그렇게 들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전 국민 다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점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느 계층이나 맞춰서 농민 기본소득이나 네. 뭐 청년 기본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파생적으로 많이 생긴 다음에 그게 좀 어떻게 모아지어 가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논의들은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많이 이미 공은 쏘아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